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불국에도 사찰의 방역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19를 틈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장애인과 여성, 특히 종교를 폄훼하는 정치권의 혐오 발언이 모두 92건이나 나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막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가 다음 주 월요일 BBS가 주최하는 첫 라디오 토론회에 나섭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했습니다. 천연고도 경주에 신라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공개를 앞둔 월성해자와 주요 사업지들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을 넘어서는 등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불국에도 사찰의 방역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병원,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도 잇따르면서 큰 규모의 확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근무하거나 또 기숙 생활하는 사업장일수록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준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장도 풀리면 4차 유행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규모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위험 요인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아마 3, 4월에 대유행이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 감염돼 있는 백신 접종자가 백신 미접종자한테 전파를 시키는 이런 거를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크게 또 다시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동과 가족 친척 모임을 통한 추가 감염 확산의 여파가 얼마나 나타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염 전파가 일어났다면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그 여파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확산세가 지속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불교계도 정부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사찰의 방역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의 사찰의 경우 전각별 실내 참여 인원을 수용 인원의 20% 이내로, 그 외 1.5단계인 지역은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사찰 전체 소독을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1.5단계까지는 전국 사찰에서는 공양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모두가 자비의 마음으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조금 더 힘을 내서 방역 지침에 더욱 준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음 주 국내 1호 접종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불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 의식은 여전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조계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국내 30개 불교 주요 종단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종단협 이사회에선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회. 종단협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방역에 힘쓴 30개 회원 종단을 격려했습니다.
각 종단 어렵고 힘들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본연의 우리 종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이 서로 협조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선 최근 벌어진 종교 편향 행위와 회불 사건에 효과적이면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단협 사무처가 중심이 돼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고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 논의기구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회 안정과 종교 평화를 위해 피해를 인내해 왔지만 남양주 수진사 방화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이제는 참는데도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및 한류를 통한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들의 선교 활동 등 도를 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원종단의 사부 대중이 동참하는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단협 이사회에선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도각스님은 지난 2015년부터 종단협 상임이사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차기 사무총장으로 뽑힌 도각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보수로 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전국의 변화에 수동적 대응이 아닌 능동적 변화를 주도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회장 원행 스님은 지난 3년간 종단협 사무총장을 지낸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발전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회원 종단을 대표해 전달했습니다. 종단협은 코로나19로 지난해 열지 못한 한중일 불교도 한국 대회를 일단 오는 10월 중에 양산 통도사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중국, 일본 불교계와 협의해 최종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 책임 운영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신임 대표이사에 전 상임이사 보인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보인 스님에게 대표이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단 산하기관이 많아 책임질 게 늘어나게 됐다면서 노인시설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동복지 현장을 꼼꼼히 살펴 문제 없도록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인 스님은 이사장 스님과 업무에 대해 논의를 잘 진행하겠다며 항상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 시스템을 바꾼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대표이사의 보인 스님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나오는 정치권 단골 메뉴가 있죠. 바로 도를 넘는 말실수 논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21대 총선에선 장애인과 여성, 특히 종교를 폄훼하는 정치권의 혐오 발언이 모두 92건이나 나왔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미혼, 한부모 가족 복지원을 찾았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불쑥 나온 한마디가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를 가진 미혼모는 더 취약한 상태라는 시설 측의 호소에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엄마가 많지 않아 힘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혼모 지원 학대에 공감을 나타낸 표현이지만 미혼모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차별적 발언일 뿐만 아니라 장애를 비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 다문화 가정 등 약자를 비하하는 정치권의 말실수는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선거 공보물, 토론, 언론 보도, SNS 등에서 92건의 혐오 표현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력의 눈먼 자,
전응아 등 장애 혐오 표현 14건, 약한 여자 등 여성 혐오 표현 13건을 비롯해 동성애 반대 등 성적 지향 혐오 표현은 25건이나 난무했습니다. 특히 힘없고 빽없는 다문화 가정 등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비롯해 이슬람 없는 청정국가 이룩 등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표현도 여과 없이 사용됐습니다. 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왜곡된 혐오 표현을 가감없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 현장의 인권 감수성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꼭 정치의 어떤 선거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차별적 발언을 자제하고 또 혐오적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와 각 정당에 인권 가이드라인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정치권에선 논의조차 없는 상황. 인권의식 함량과 더불어 차별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차별금지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가 다음 주 월요일 BBS가 주최하는 첫 라디오 토론회에 나섭니다. BBS는 오는 22일 아침 7시 20분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박경수의 아침 저널을 특집으로 꾸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토론은 공통 질문에 답하는 주제 토론과 상호 간 질답을 주고받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되고 두 후보는 각각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상대방 공약 검증에 나설 전망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영선 후보의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과 우상호 후보의 강변 개발을 통한 16만 가구 공급 공약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BBS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먼저 서울부터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BBS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현 정권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결연한 의지로 머리를 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정말 잘 알고 현장의 아주 소소한 이야기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섬세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4선 국회의원으로서 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나 후보는 국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지시로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쟁점화되니까 국정원이 지금 정치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직후 나 후보는 이선재 BBS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불교계에 대한 후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연고도 경주의 신라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탄력이 붙었습니다. 올해 복원이 마무리돼 공개를 앞둔 월성해자와 주요 사업지들을 미리 보고 왔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신라환경 특별법 시행령이 시작되면서 신라환경 복원 정비 사업은 큰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의 수가 늘었고 전체 예산 규모 역시 당초보다 700억 원 가량이 더 증가됐습니다. 분황사지와 고항동 원지 유적, 춘향교지, 청관 사지 등이 추가돼 핵심 유적이 보다 세분화되었고 경주 낭산과 사천 왕사지까지 완경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완경의 범위를 신라환경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8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을 확대하여 그 신라환경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가 늘어짐으로써 당초 그 신라환경 복원 정비 사업의 그 총 9,750원이 1조 15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유적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월성해자입니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주위를 둘러파고 물을 채운 못으로 이번에 6기의 월성 해자가 모두 재현됩니다. 60%의 진척률을 보이는 월성 해자 복원 정비 사업은 내년쯤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월성 발굴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구 전시하는 공간도 비슷한 시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 연말을 지나가지고 내년 봄에 완전히 준공이 되면은 우리 경주 동부사적지가 새로운 관광자원이 생김으로써 그 월정교와 동부사적지 그리고 동궁과 월지를 잇는 새로운 관광 탐목로가 새롭게 생길 겁니다. 신라 왕궁의 별궁터인 동궁과 월지는 대대적인 탐방로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설치한 지 40년 가까이 된 3호 건물의 전시 시설을 최신 멀티비전으로 리모델링해 새로운 볼거리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80년 초반에 만들어진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탐방로 정비를 통하여 동호 월지의 본래의 그 화려했던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법적 근거를 갖춘 신라환경 사업이 오래된 미래도시 경주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그동안 불법 드론 촬영으로 문화재 훼손과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금정총림 범어사와 지역 시민단체가 선제적으로 불법 드론 촬영 근절 활동에 나섰습니다. 범어사와 부산문화지킴이 등은 지난 17일 경내 성모박물관 앞에서 불법 드론 촬영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감시단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순찰을 벌이고 문화재 보호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범어사 호법국장 환흥스님은 불법 드론 촬영으로 문화재 훼손과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법 촬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시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춘천불교 사업연합회는 어제 16대 회장 진철 스님과 17대 신임 회장 법선 스님의 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수석 부회장 월중 스님, 부회장 해옥 스님, 감사 동훈 스님 등 임원진과 집행부를 구성하고 지역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춘천 지역 4부대 중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사업연합회 모든 활동은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사부 대중과 화합하고 불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나와 남의 구별 없는 영기적 가르침에 상구보리하고 화와중생하는 춘천불교사업연합회는 앞으로 춘천 지역 신행공동체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편 지역사회 그늘진 곳을 위한 자비 나눔 등 복지불사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정하고 탄소 중립을 향한 관련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보급 확대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연한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올해를 친환경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를 친환경차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정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 기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하고 전기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785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 구매를 확대하고 렌터카와 대기업 등 민간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배터리 리스 사업을 도입해 초기 구매 가격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안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누적으로 30만 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전환은 이제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서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를 누적 30만 대까지 보급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탄소 중립 2050 추진을 위한 수송 부문 이행안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 세계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일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생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워 발생한 최근 5년간 임야 화재 사망자의 79%는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임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4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다양한 시선에서 본 고환경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에선 경주 월성 등 신라환경의 주요 유적을 중심으로 2018년 이후 계속된 고환경 연구에 대한 조사 연구 성과를 고찰합니다.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맹세 기록을 담은 길이 24m의 왕실 최대 규모 문서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실물과 관련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있는 조선왕실 문서 20공신 회맹축, 보사공신 노쿤후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가 BBS에 방송 출연했고 오는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BBS에서 첫 라디오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BBS를 보고 들으며 불교에 기반한 서울시의 전통문화 발전 방안을 경청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